써니림 에이전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시기시죠? 뭐 여전히 바쁘지만 네. 그래도 뭐 그때 AP보다는 네네. 훨씬 한가하죠. 아, 그렇군요. 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거의 1월이 끝나가요. 벌써요. 벌써. 네. 네.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 바쁘게 움직여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한참 바쁜 시기인데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다른 점을 얘기를 해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메디케어 가입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플리먼트는 뭐야? 뭐 바꾸는 건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은 요 핵심을 좀 이렇게 잘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 이제 처음 65세 되시고 네네. 건강보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그게 그렇죠. 왜냐면 네. 용어도 이제 낯설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미 쓰고 계신 분은 그래도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렇게 뭐 용어도 비슷하고 네네. 또 어떤 분이 자격이 되는지 또 언제 하셔야 되는지 네. 이런 거. 네네. 예. 요즘 특히나 그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지금 메디케어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들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하루속히 빨리 우리 백신이 잘 네. 해결이 돼서 네. 소셜 오피스 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그래야지 또 우리 한인분들, 시니어분들 좀 손쉽게 일을 보실 텐데 말이죠. 네. 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요거 두 개 같이 해도 되나? 요런 질문을 아직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같이 하실 수 예.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단계 네.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다가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무슨 장애인 혜택을 받으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메디케어를 이거는 메디케이드와는 별도예요. 네네. 예, 신청을 제때 시기적으로 맞게 자격이 되시는 분은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메디케이드도 잘 유지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메디케이드가 65세 넘으면 많은 룰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그 플래닝도 하시고 이렇게 네.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꼭 맞닥뜨려서 뭐 3개월 전이 아니라도 네.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정확한 정보를 네. 본인이 갖고 계시면 이렇게 네.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는 다르게 꼭 65세가 되지 않아도 그 전에 들 수 있죠. 그렇죠. 저소득층인 경우에 네네. 이제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네.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네. 메디케어를 이제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들지 않으셨다가, 메디케이드를 안 가지고 계시다가, 메디케어를 먼저 드셨어요. 그 후에 메디케이드는 추가로 따로 드실 수 있나요? 언제든지? 물론이죠. 네. 모든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있다가도 나중에는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없다가도 또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네. 또 우리가 생각하면 그 메디케이드 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요. 그렇지가 네. 않잖아요. 그게 레벨이 다 있고 네네. 커버리지가 뭐 롱텀 케어냐 아니면 그냥 메디칼 의료 네. 혜택만이냐 네네. 이제 그렇게 세부하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더 복잡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65세가 된 분들, 네. 또 자격이 되시는 분들 메디케어 신청. 네. 처음부터 그게 잘 설계가 돼야 네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메디케어를 가입하기에 앞서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상담을 좀 통해 가지고 많이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 에이전트와 이 신청하시는 분 사이에 그 사이가 그 신뢰감이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또 정보가 없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정보가 또 너무 많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맞아요. 아유 당연히 의심이 되죠. 네네. 뭐 그러나 이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분을 네.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오해도의 소지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프로세싱 하는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여권을 뭐 신분증을 요구하고 어떤 분은 요구하지 않고 네. 뭐 또 전화를 하면은 또 안 보내도 되고 이런 예외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신뢰감이 없으면 네. 어떤 그 혜택을 서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싶어도 네네. 그 어렵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소개를 이렇게 직접 혜택을 보신 분들이 하는 분 경우는 벌써 네. 뭐 믿기 때문에 네네. 아주 뭐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되고요. 뭐 대부분이 다 뭐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네네. 또 자격을 갖추시고 다 하고는 계시지만 네. 본인한테 맞는 플랜을 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잘 네. 알아보고 하셔야죠. 그렇군요. 네. 본인에게 맞는 그 보험 상품을 이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정말 에이전트님과 좀 상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이제 A라는 보험회사를 선택을 했어도요. 네. 본인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뭐 계속 갖고 계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 있을 때 이제 에이전트가 내 상황을 잘 알고 어떤 말을 네. 했을 때 빨리 그걸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뭐 네. 파트너라고도 보면 파트너. 되죠. 네. 예. 정말요. 이 상황들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은 파트 A, 파트 B 있다는 거 이제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차이점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선은 어떤 분이 자격이 되시나. 네. 그죠. 40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40포인트는 어떻게 되나. 그죠. 네. 10년 이상 세금. 네. 이분이 벌어서 내셔야 됩니다. 네네. 어떤 뭐 스탁을 해서 돈을 버셨다든지 그런 네. 캐피럴 게인 이런 거 속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네네. 렌트 인컴 이런 거 속하지 않고 네. 반드시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부분이어야 해요. 네. 그 메디케어 부분인데요. 네. 그게 그 1년에 4포인트가 맥시멈이에요. 아무리 텍스를 많이 보고 하신다고 1년에 10포인트가 쌓여지는 게 네네네. 아니고요. 3개월에 1포인트씩. 아, 그러면 분기마다. 이제 분기, 네. 그러니까 4분기에 4포인트. 네. 그럼 어떤 분은 뭐 20년을 세금을 내셨는데 띄엄띄엄 내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뭐 30년을 내셨다고 해서 혜택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네네네. 소셜연금은 더 많이 받으시겠죠. 네. 세금을 많이 내면. 네. 그러나 기본적인 룰은 메디케어는 다르다는 거. 네. 네, 그것만 채우신 분은 누구나 자격이 되십니다. 네. 되시기 때문에 65세 생일달을 본인의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네. 그런데 뭐 20일이든 뭐 29일이든 2일생이든 똑같이 보험은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effective date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4월생 네. 지금 신청하고 있죠. 네네. 또 5월생은 곧 2월이면 또 신청이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1일생은 한 달을 또 땡겨지기 때문에 네. 좀 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격이 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예외적으로 그 디스빌리티 네. 장애 문제로 네. 그 디스빌리티 인컴 네.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24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24개월이 되면 네.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자동으로 본인이 따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네. 날아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키드니 콩팥 질병으로 네. 그 투석이라고 그러죠. 네네. 다이얼리시스 받는 분들은 또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몇 년 전에 그 추가가 된 루게릭 네. 그 근육병, 네. 예,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65세에 네. 해당되시죠.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자격이 되시면 소셜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AB를 따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때가 네. 되면
자동으로. 카드가 날아오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그분은 소셜 받는 분이 계셔서 네. 그 신청 안 해도 오니까 자동으로 기다려보라 됐더라. 그러 네. 마냥 기다리셨다가 아하.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네.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네. 예. 요거를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상 기다리시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A, B를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파트 A와 파트 B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 파트 A는 그 메디케어 카드에 보면 하스피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페이션트 병원 입원할 때 쓰시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파트 A와 B가. 네. B는 무조건 참 A는 10년 이상 세금을 내시면 A는 무료예요. 네. 줍니다. 네. 그다음에 파트 B는 선택이에요. 네네. B는 이제 메디칼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거는 병원 바깥에서 의사를 보시거나 진료 또 테스트 검사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가 있죠. 네네. 그거는 우리가 144불에 안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148불로 올렸더라고요. 한 4불 얼마를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컴이 수입이 네네. 싱글. 네. 싱글은 뭐 8만 5천 몇백 불 이하이면은 그거고요. 그 이상이면 많이 냅니다. 그다음에 네. 부부는 17만 몇천 불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이제 그거는 내셔야 되고요. 네. 그 이하인 분은 그걸 내시고 네. 또 더 저소득층인 분은 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148불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커버리지가 네. 문제는 이게 다 100%가 이제 혜택이 되면은 뭐 걱정이 없는데 네. 80%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또 메디케이드가 같이 되면 네.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다 커버가 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는 안 되고 좀 어중간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참 네. 부담스럽고. 이제 20%와 처방약 파트 D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한 가지는 파트 C라고 하죠. 네. A, B와 D를 통합해서 파트 C. 네.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또 네, 듣다 보면 맞아요. 이해가 네, 갑니다. 네. 그래서 전화 오시는 분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어떤 분은 네. 이제 그 듣고 좀 자신이 공부한 분은요, 네. 뭐, 인슈런스 에이전트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네. 참 반갑죠. 그런 걸 네, 네, 네. 만나뵈면. 대화가 통하니까. 네. 그래서 어드밴테이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네네. 파트 C와 어드밴테이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이 메디갭이라고도 하고 메디케어 서플러먼트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네. 이 성격이 혜택이 다르고 네. 그래서 요것도 아무리 지금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셔도 이 서플러먼트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평소에 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오. 평소에 본인이 어드밴티지 불편함이 없고 뭐 보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쓰시다가 어느 날 그 서플러먼트가 본인한테 더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연세가 많으셔서 좀 걱정이 돼. 병원에 입원을 하면 과연 나한테 부담이 얼마가 될까? 네네. 내가 선택할 의사가 어드밴티지 안에 과연 다 받을 수가 진료 의사분이 참 중요하시잖아요. 선택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걸 알아놓고 네. 만약의 경우에 있을 때 상담을 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이제 정보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서플러먼트를 지금 어드밴티지에서 서플러먼트로 바꾸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네. 1월 1일에서 3월 31일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디케어는 네. 뭐 일반 뭐 건강보험도 좀 그런 룰이 있긴 하지만 이 CMS 정부에서 어떤 룰을 정해놨어요. 네. 기본적인 룰은 전국적으로 같은 룰이 있고 네네. 또 스테이트마다 음. 그 주마다 또 다른 이런 예외적인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주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생활상담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메디케어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메디케어 관련 전문 라이센스 소지 독립 에이전트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써니림 에이전트는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주까지 광범위한 주를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메디케어 플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718-359-2244, 201-676-0828, 516-922-7487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써니림 에이전트님,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서플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서플리먼트와 어드밴티지의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우리가 65세 되셔서 그 처방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페널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네네. 어드밴티지로든 아니면 서플리먼트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니면 네. 파트 D만 드시든지 네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약을 안 드신다고 해서 안 들었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 꼭 네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그룹보험 그분이 아직 은퇴를 미루시고 네. 직장보험에서 커버가 되면은 네. 나중에 다 그 예외적으로 벌금을 물지 않지만 네. 그 외에는 반드시 그 파트 D를 드셔야 된다는 거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파트 C, 네. C 안에는 어드밴티지 그 말 그대로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네. 첫째는 그 20%에 대한 것과 처방약을 네.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일부 그 코페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코페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디덕터블이 처방약의 브랜드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네. 그분의 인컴 레벨에 따라서 엑스트라 헬프, 추가 혜택, 그 에픽, 뭐 아니면은 BAAD, 뉴저지 그런 처방약은 보조를 또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네. 현재 본인이 어드밴티지 C를 갖고 계시면서 그 D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네네.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티지는 이제 장점이라면 따로 그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거의 제로 프리미엄에 네. 만슬리 네. 따로 내는 게 없거나 네. 또 카운티에 따라서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하시면 좀 보험료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선택인데요. 이제 장점, 이제 안경 혜택, 치과 혜택, 뭐 이런 부수적인 혜택이 뭐 침술 혜택 네. 있지만 뭐 굳이 단점을 꼭 따지자면 네. 이제 그 계약 제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네. 보험을 이제 뭐 이 병원이 이 보험 이 프로그램에 또 똑같은 회사라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약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어떤 특정한 의사를 그분은 꼭 보셔야 되는데 잘못 플랜에 들어가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점 이제 꼭 네. 명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리미트가 있잖아요. 네. 뭐 의사 선택이나 병원 선택이나 이런 데 네네네. 대해서. 그래서 그 점만 빼고는 또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러나 네. 이제 서플러먼트는 그러면 왜 보험료를 냅니다. 네. 그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좀 싼 거에서부터 뭐 조금씩 더 많이 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장점은 이 보험은 말하자면 페더럴 프로그램이어가지고 80%를 메디케어에서 직접 지불을 합니다. 비용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선택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네. 미전역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메디케어를 받는 데는 다 진료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고요. 네. 굳이 이제 메디케어를 그러나 이제 메디케어에는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네네. 거의 다 돼 있으시잖아요. 네. 의사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드밴티지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의사도 볼 수 있다는 거. 네. 어떤 경우는 좀 뭐 수술하는 의사라든지 좀 특이한 의사들은 네.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 보험을 네. 어드밴티지 보험을. 어드밴티지 보험을. 네네. 네. 그럴 때는 서플리먼트가 굉장히 그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일반 그룹 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 받는 혜택에 비하면 네. 의료비에 비하면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또 하나는 그 병원을 입원을 했을 때 네. 뭐 플랜 G나 뭐 몇 가지 있거든요. N 또 F 이렇게 있는데 여러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네. 병원 입원이 100%가 커버되는 옵션이 있는 플랜도 또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워리 프리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부터 이 서플러먼트를 선택하는 분도 있지만 네네. 어드밴티지를 좀 쓰시다가 네. 어느 날 연세도 좀 많으시고 지병이 좀 생기기도 하고 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좀 걱정도 되시고 이제는 좀 좋은 의료보험으로 해서 부담 없이 좀 마음 좀 편하게 그렇죠. 네.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네. 체인지를 변경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미리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당장 뭐 지병이 생겨서 당장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 주에 따라서 뉴욕은 상당히 뉴욕과 커네디컷은 상당히 그게 관대하게 좀 변경이 좀 이렇게 가능한데 나중에라도 네. 또 가까운 우리 뉴저지는 또 안 그렇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우리가 그 플랜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거주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 룰이. 네. 그래서 미리 그걸 상담을 해서 네. 좀 플래닝을 하시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보험료가 아무리 좋은 플랜이지만 본인한테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은 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예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이드도 안 되고 또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그죠? 이런 네. 경우에 네, 또 네. 다른 다른 방법으로 네.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군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담이 네. 얼마가 되나 이런 네네. 거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네. 이런 것도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서플리먼트 그리고 이 어드밴티지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있습니다. 네,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그게 네. 뉴욕은 상당히 좀 플렉스블합니다. 더 많아요. 네네. 예, 주마다 또 사는 곳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처음 상담을 통해서 서로 이거 다 컨피덴셜 우리는 네. 그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참 아무리 친한 친구가 뭐 소개를 했다 이래도 우리가 그거는 비밀 그렇죠. 보장해줘야 돼. 첫째, 건강 문제. 네. 둘째, 재정 문제. 네. 이런 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나 선택은 다들 각자 하시는 거지만. 네네. 네네. 하지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을 그다음에 다 열어주시죠. 무료입니다. 이제 가끔 네. 아직도 어. 혹시 비는 얼마입니까? 네네. 그러시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다 무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무료가 가능합니까? 네. 그러시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금을 낸 분이잖아요. 다 네, 제가 네. 해드리는 분은 네. 10년 이상. 그러면 그 보험 회사들이 정부와 연방 정부와 다 계약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네. 매년. 네. 그래서 다 그거를 우리가 자격을 이제 그 회사마다 다 시험을 쳐서 네. 그 회사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네. 매년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한테 전혀 그 서비스비를 받지 않고 네. 회사들로부터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네. 손님한테 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아. 그러나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에이전시에서는 꼭 뭐 보험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네. 플래닝이라는 게 뭐 소셜 문제 상담에서부터 그렇죠. 또 메디케이드가 가능한가, 엑스트라 헬프는 어떤가, 이제 이런 것까지 또 메디케어 신청까지 도와드리잖아요. 네. 무료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자, 오늘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것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 아이디 FM877로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써니림 에이전트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쭉 나눠가면서 좀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어드밴티지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우선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리지널로 그냥 쓰시고 파트 D 처방약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요즘은 그 어드밴티지 파트 C를 추가로 네. 선택 가입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들 계세요. 네네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의사 이 선택에서 웬만한 그 많은 좋은 의사분들이 이 보험에 많이들 계약이 돼 있으시고 첫째는 네. 두 번째는 그 추가 혜택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커버하지 않는 혜택이 네네. 없는 부분을 각 보험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네.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많은 멤버들을 그 좋은 혜택을 드려야 네. 멤버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지금 더 제가 보기에는 그 혜택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 있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그 OTC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 더 카운트 네. 혜택.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 그 처방약이 아니고 네. 본인들이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네, 약국에. 네, 네. 뭐 밴데이지라든지 네. 뭐 그 외에 여러 네. 가지로. 그래서 그런 혜택을 뭐 한 달에 뭐 100불 이상 또 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식품을 살 수 있는 또 혜택을 주는 네. 매달. 그렇기 이제 첫째는 그 오버 더 카운터 혜택이 좋고요. 네. 그거는 회사에서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 그거 받으면 혹시 뭐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또 네네네.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네. 또 뭐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장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보험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네. 의료 혜택하고는 무관하고요. 네네. 단 이 보험회사를 선택했을 때는 우선은 이머전시를 제외하고는 일단 본인이 가는 의사가 이 보험회사에 계약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그 안경 혜택 또 보청기. 네. 우리가 물론 메디케이드에서도 보청기가 되지만 그게 상당히 좀 약해요. 네.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는 3,000불까지 주는 그런 혜택이 네, 있고요. 네, 네. 또 안경도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좋은 네. 안경을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치과. 치과가 사실 우리가 메디케이드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필요한 그 부분에 뭐 털리라든지 네. 이런 거는 메디케이드에서 커버를 하는데 네, 네. 그것도 7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외에 이 보험회사에서는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그대로 또 받고 네. 추가적으로 주는 혜택이에요. 치과가. 네. 그래서 지금 한인 우리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치과와 계약이 많이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치과 혜택을 많이들 받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추가로 뭐 가입을 하셔서 네. 혜택들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하죠. 그렇군요. 예, 네. 좀 몇 년 전만 해도 한 뭐 3년, 4년 전만 해도 그 의사 네트워크가 본인한테 안 맞아서 가입을 못했던 분도 네. 이제는 그 옛날 생각하시다 친구분이 다 혜택을 받는 걸 네, 보고 네, 네. 많이들 이렇게 정보를 받고 연락도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뭐 어떤 한 보험회사를 했다고 해서 뭐 탈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캔슬도 네. 가능하고 네네.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현재 지금 일반 메디케어로 추가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을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만약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 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셨어요. 캔슬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거는 두 가지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갖고 계실 필요도 없지만, 네네. 예,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서플리먼트에서 어드밴티지를 바꾸는 경우는 반드시 서플리먼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캔슬을 네. 하셔야 되고, 네. 서플리먼트에서 어드밴티지로 가는 경우는 네. 그냥 어드밴티지 드시고 네. 서플리먼트 캔슬 하시면 되고. 아, 그렇군요. 어드밴티지 있다 서플리먼트 네.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어드밴티지는 자동 캔슬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파트 D를 들면은. 네, 그렇지만 서플리먼트에서 어드밴티지로 가실 때는 반드시 서플리먼트 회사에다가 캔슬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예, 네. 그 부분 중요한. 이게 포인트는. 자동으로 캔슬이 되는 건 아닌가 되는 게 봐요. 아닙니다. 네, 예. 반드시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후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사를 가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퀸스에서 퀸스로 갔을 경우는 네. 주소 체인지만 하고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만 하고 네, 그 네. 플랜을 킵할 수가 있지만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의 버겐에서 뭐 다른 오션 카운티로 갔다. 네. 그러면은 뭐 그걸 킵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네, 네. 그 주마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인 경우에 퀸스에서 나소로 가셨다. 네. 그러면 퀸스에 있는 보험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서 보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셔서 네. 그 절차를
네. 우선 뭐 주소 변경, 그 다음에 보험 선택. 네. 또 중요한 거는 보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다 있는 분들은 네. 반드시 그 소셜 오피스에 신고하시고 또 메디케이드도 네. 신고하시고 네네. 카운티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퀸스에서 나소 같은 데로 갈 때는 메디케이드가 바뀝니다. 번호가. 네. 그래서 바뀌는 그걸 거예요. 모르고 네. 계시다가 보험도 끊어지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점도 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서 네. 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네. 사실 퀸즈랑 롱아일랜드가 사실 그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요걸 이제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것.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이나 서플리먼트 보험 너무 많아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에이전트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네. 한 회사가 더 베스트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여러 그 회사가 있는 이유도 그거겠죠. 그분한테 맞는 보험. 어떤 분은 A라는 보험회사가 본인한테 맞을 것이고 어떤 네. 분은 B입니다. 네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네. 그 선택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 그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럼요. 너무 용어도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좀 이렇게 상담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 담당 의사가 제가 가입하고자 하는 플랜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쉽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요. 한인 네. 의사인 같은 경우는. 네네네. 네. 또 이제 외국 의사거나 다른 분이면 제가 온라인으로 체크업을 해서 다 네. 안내를 해드리죠. 네. 그 개개인이 하기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아주 쉽게 일을 합니다. 주치의가 이제 바뀌면은 또 바뀌었다고 또 연락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다시 카드가 와야 되죠. 어드밴티지 네네. 같은 경우는 주치가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카드를 새로 받으셔야 돼요. 네. 주치 바뀐 거를.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분부보다 젊은 층에 속하지만 저한테도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시니어 분들도 얼마나 이게 힘드시겠어요. 아우, 그럼요. 그쵸? 충분히 이해가 네, 가죠. 또 이렇게 주치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 싸움이고 힘든 그렇습니다. 일인데 또 우리 전문 에이전트님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처방약 플랜이죠.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뭐 다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좀 이제 새로 개발된 신약 같은 경우는 네. 뭐 스페셜 어토리제이션이 필요하다든지 네. 뭐 예외적인 거 네네. 뭐 많은 예외가 있죠. 네. 그리고 약도 우리가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도 다르고. 네. 그렇군요. 그 혜택이 되는 약품들은 더 많죠? 그럼요. 대부분이 우리가 그 치료를 네. 해야 되는 약이 뭐 안 되고 그런 건 없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 개발된 약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경우는 예외를 네. 그 외에는 거의 다 뭐 됩니다. 단 비타민 같은 것들도 되나요? 아니죠. 비타민은 이제 안 되는데요. 네. 그 OTC의 혜택에서 살 수 있고 또 아. 메디케이드 부분에서는 또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일반 메디케어 소지자는 비타민은 안 되죠. 그렇군요. 예, 돈 주고 사셔야죠. 아하. 요런 것들도 또 이제 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이네요. 네. 65세가 되면 은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직장보험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은퇴를 하면 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은퇴를 하신다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까 3개월 전 3개월 전. 준비하시고 네. 메디케어 AB 첫 단계부터 커버를 이제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네. 이제 C나 네. 서플러먼트나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은퇴를 조금 미루시는 경우라면 직장보험을 계속 가지고 계셔도 그렇습니다. 상관없죠? 그게 이제 문제가 요즘 직장보험이 그렇게 좋은 혜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 네. 또 다 무료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네. 일부 뭐 20% 정도를 보통 내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비교를 하셔야죠. 네. 직장에 그냥 스테이 하시는 게 이익인지 혜택과 네. 비교해서 메디케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익인지 굳이 네. 뭐 메디케어를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직장보험을 더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특이한 경우는 그 배우자 보험 때문에도 그냥 거기 스테이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그 배우자에 관한 질문이 바로 또 뒤따라서 있는데요. 배우자가 올해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계획이시래요. 근데 이분은 지금 61세시고 직업은 없고 배우자의 의료 혜택을 이용해서 받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이분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누가 65세가 되는데요? 배우자가.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올해 65세. 61세가 배우자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65세가 되고. 오케이. 이제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꼭 그거하고 꼭 상관없이 네. 이제 제가 말씀하는 각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누구든지 네. 부부가 나이가 같든지 다르든지 각자 신청하시는 거예요. 메디케어는 네, 네, 네.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네. 그것도 사실은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두 부부로 같이 패밀리로 메디케어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셔요. 정말 또 그럴 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일 달이 같더라도 따로 신청하셔야 되고 네. 패밀리로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첫째. 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자격이 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또 다시 말하면 퀘스천이 한 분은 크레딧이 있어요. 네. 40포인트가. 네. 그러나 한 분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네, 네. 그냥 조인트로 하시고 배우자는 따로 세금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죠? 따로 뭐 W2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에도 따로따로 해서 조인트로 들어갔으면 네. 각자 40포인트가 있으면 문제가 네, 없습니다만은 가끔 같이 보고를 했는데 한 분은 전혀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는 배우자 끌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죠, 바로. 네네. 그러니까 네. 이분은 직장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아내나 남편분이 회사를 다니셔서 직장 보험을 같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메디케어를 들어가시면 직장 보험의 수혜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크레딧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글쎄요. 배우자하고 네. 상관없이. 네. 그게 그게 관건이죠. 포인트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크레딧이 없는 분이 먼저 해당이 되시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 연세가 안 된 분의 배우자 끌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좀 복잡하죠. 그렇군요. 그냥 일반 보험을 조금 드시다가 메디케어로 하시거나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일반 보험이 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방법을 찾아서 메디케어를 네.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렇군요. 방법은 또 찾으면 찾을 수가 또 있으니까요. 법에 그렇죠? 뭐 해당만 네, 된다면. 네, 네. 네. 전문가와 또 상의를 하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또 어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제 이용하던 병원이나 의사가 네트워크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그렇죠. 있죠. 예. 이럴 때는 간혹 어떻게 있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네. 의사를 바꿀 거냐, 네. 아니면 보험을 바꿀 거냐. 아. Very simple.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심플하네요. 그런데 또 막상 닥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이전트 그쵸. 분한테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내를 받으면 되죠. 아, 그렇군요. 요즘에 어떤 문의를 좀 많이 주세요? 가장 이제 처음 65세 되시는 분. 네. 예, 그동안 참 본인이 전혀 해당이 없는 줄 알고 네. 방송은 들었는데 네. 그냥 메모를 하나 그냥 해놨는데 어느 네. 날 본인이 때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본인은 그래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AB를 어떻게 그러면 이 메디케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가 제일 많은 퀘스천이죠. 네. 예,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네. 이제 받을 수. 근데 지금 소셜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네요. 아. 그전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드리면 본인 신분증만 가서 네네. 보여주면은 네. 바로 거기서 해결이 됐는데 네. 이제는 뭐 그걸 메일로 보낸다든지 또 거기서 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원본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네요. 아. 그래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하겠어요. 미루지 네. 마시고 네. 제때 네. 하시면.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 네. 예, 전화가 어렵고 뭐 본인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네. 우리가 또 해드리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65세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페널티를 물겠지만 이게 한 번만
내나요, 페널티를? 평생 물죠. 그런데 네. 뭐 늦어졌다고 영영 못하는 건 아니고 네. 또 지금 이런 기간이 있어요. 오픈 인로먼트라고. 네네. 메디케어를 제때 안 한 분은 또 1월 1일에서 3월 31일 날 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기간이 있군요. 페널티는 어떻게 측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늦었느냐. 파트 네. A, B의 날짜에 대해서 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맞습니다. 65세 생일을 앞두고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몇 분 받았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네. 온라인으로 하시고 네. 예. 아, 한국에 계시다고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내가 한 분도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온라인으로 해드리고 그분이 소셜로 전화해서 네네. 특별한 거 없이 받으셨어요. 아, 그 한국에 계신 요즘 국제 전화도 분들도- 네. 가능하고 온라인은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가 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난 한국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시면 되겠네요. 음. 네. 이렇게 또 쭉 알아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해가 가기 방법을 시작했어요. 찾아야죠. 네. 특별하게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뭐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기 네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기 네.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는 거. 네. 네, 그것만 잘 되면 뭐 앞으로 뭐 보험 같은 거야 뭐 네네.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변경도 가능하고 하니까 네. 예. AB 신청이 의외로 신청. 또 어렵게 본인들은 생각이 그렇죠. 되시고 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네, 몰라서 네. 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젊은 저도 어려운데요. 지금. 네, 얼마나 또 어려우시겠어요. 네. 또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맞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 상담을 여러분께 권장을 합니다. A, B, 파트 A, B 그리고 서플리먼트 플랜, 뭐 어드밴티지 플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또 쉬워요. 그렇죠. 쉬워져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일단 뭐 메디케어 에이전트 선정 잘 하시면 네. 뭐 맡기시면 되니까. 네,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고객분 계세요? 너무 많죠. 많으세요? 네. 저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제가 10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보람 있는 경우도 많고 네. 기억에 남고 뭐 나중에 이렇게 오래되고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적인 네. 이야기다 보니까 다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죠. 뭐 네. 걱정되고 어떤 네. 경우는 서로 또 격려도 하고. 네. 근데 가장 보람 있는 경우는 이 어드밴티지 보험을 안 들고 계시다가 이제 마침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미리 종양이 발견돼서 네. 잘 수술 받아서 완쾌하신 분. 아하. 그런 경우는 정말 그죠? 네. 닥터분한테도 감사하고 네네. 모든 분한테 감사하고 그런 분은 잊을 수가 없죠 서로가. 그렇죠. 예. 아, 그런 경우가 또 있겠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네. 좀 어떻게 혜택을 잘못 받다가 네.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게 금방금방 픽스되지만 너무 막 뒤엉킨 거는 참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마침 또 다 해결이 돼서 병원 갈 일이 생겨서 뭐 병원 혜택을 다 받게 됐다. 네. 이런 경우도 아.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중요한데요. 예, 예. 첫 단추 끼우는 법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718-359-2244 201-676-0828 516-922-7487 편하신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